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작고 마르고 머리를 바싹 자른 조선인 마라토너가 12만 명의 관중들 앞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스타디움에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오자 조선인 마라토너는 들고 있던 월계수나무로 입고 있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립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6년 뒤인 1992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스타디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스타디움에 운집한 8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이합니다. 트랙을 한 바퀴 돈 뒤 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메인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처음으로 울려 퍼지게 한 사나이 황영조 선수.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갑작스레 관중석을 향해 뛰어 올라갑니다. 관중석에는 56년 전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건 조선인 마라토너 송기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그는 금메달을 송기정 선생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8만여 관중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냅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당신의 인생 그 속에 쓰인 수많은 이야기를 이모경이 함께 듣겠습니다. 만남, 이모경과 맛있는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모경의 만남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황영조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황영조 감독님을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 맞죠? 지금 뭐 살이 많이 쪄서 몰라볼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라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황영조 감독이 맞는데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92년도 바르셀로나 8월 9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황영조 선수였고 지금 이 분은 황영조 감독님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 맞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가 감독을 한 지 벌써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지나가고 우리 국내 마라톤이지만 우승도 한 20여 차례 이상 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저랑은 언제 처음 만났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모경 의원님과 인연은 제가 바로 직전 11번째 대한민국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국유 종목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땄죠. 금메달. 예, 그러고 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이제 금메달 딴 그런 종목이어서 아주 그 당시 난리가 났었는데 막판에 제가 또 금메달을 이제 따고 우리 의원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황영조 감독의 인생사 한번 들어볼까 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팀 입단해서까지도 장거리 국가대표였다가 1991년 우연한 기회에 마라톤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 입문 스토리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입문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꿈이 뭐였냐면 세계적인 마라톤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전 해인 91년도에 마라톤을 처음 뛰었고요. 그것도 뛰려고 해서 뛴 게 아니고 같은 소속팀에 있는 선배들 앞에서 좀 끌어주려고 좀 보조를 맞춰주려고 이제 참가했다가 20km만 뛰고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뛰어가지고 입상을 하면서 그해 91년도 영국 셰필드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가서 대신교로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황영조 감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황영조 감독이 1992년 바르셀로나
그래서 여자 핸드볼이 11번째 금메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황영조 감독이 8월 9일 날 그 몬주익 스타디움에서 12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게 돼요.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핸드볼은 24시간을 좋아해보지도 못했어요. 황영조 감독이 1분대를 넘어가기 전까지 2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황영조 감독이 딱 그 역전을 하면서 내가 11번째 금메달이었던 걸 잊고 황영조 감독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해요. 제 금메달도 상당히 소중했지만 고 송기정 그 선생님의 그 한을 풀어준 거죠. 일장기를 달고 뛰어서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애국가가 아닌 그렇게 그래서 일장기를 그 월계관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한을 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황영조 감독의 금메달은 진짜 역사적으로나 우리 스포츠계에서 진짜 전설로 남을 수 있고 나는 히어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936년 8월 9일 날 고 송기정 선생님이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그날이 8월 9일이었어요. 그런데 1992년 황영조 감독이 몬주익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날도 8월 9일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장난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송기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을 말씀드리면요. 이 원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1936년도에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장이었습니다. 몬주익 경기장이. 근데 그 당시 바르셀로나가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올림픽을 하려고 만들어진 경기장을 개보수해 가지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치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송기정 선수와 저와의 어떤 그런 인연이 거기서 시작되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끝나고 1940년이 도쿄 올림픽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 뭐 2차 대전도 있고 막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2020년 근대올림픽 사상 또 124년 만에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아닌 또 연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 해요. 작년에 체육계에 큰 화두였던 폭력, 그리고 올해는 또 학폭,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그래서 여기 체육계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영조 감독이 생각하는 이러한 체육계의 문제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세상이 많이 이제 변화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뭐 꼭 맞아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현장에서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돼. 그 지도자로서 꼭 롤모델이 되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계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많죠. 예, 지금 마라톤 대회는 작년부터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대회를 많이 개최가 돼야지만 선수들의 또 자질 향상도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대회를 출전해서 그 출전으로 인해서 또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대회를 많이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우리 선수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영조 감독님, 네. 얼마 전에 국가대표 그 마라톤 감독께서 케냐 현지 전지훈련 과정에서 풍토병에 걸려 귀국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표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 대표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남자 선수 2명, 여자 선수 2명이고요. 예, 그 중에 그 한 명의 선수가 그 케냐의 에르페 선수가 대한민국에 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봉장에 서서 역할을 했던 분이 이번에 돌아가신 고 오창석 감독님이시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번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막바지 얼마 남지 않은 훈련 잘 마무리해서 준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최근에는 이제 마라톤 동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국민 스포츠로 전향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진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럼 황영조 그 국민 마라토너 황영조 감독이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기초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달리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세를 가지고 또 뛰어야 되고 이제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한다면은 일단은 뛸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뛰어라.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아주 평탄한 코스에서 뛰어라.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하냐.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뛸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몇 킬로 코스부터 도전을 하는 게 좋습니까? 마라톤은?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처음에는 5km를 걸어야 되겠죠. 5km 5km를 걷고 그러고 나서 또 한 10km 정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1-2km씩 뛰면서 조금씩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풀코스는 뭐 인생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걸으면 되나요? 그 생각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은 혼자보다는 그럼 같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인 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좋고 뭐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걷기부터 시작해서 마라톤을 데이트 코스로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저기 석촌호수입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석촌호수에서 감독님. 석촌호수 데이트를 할 때는 다이어트도 할 겸 내 좋은 사람과 걷기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진을 보면 식단 조절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뼈밖에 근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거 부으신 거죠? 아니 그때는 황영조 감독은 먹고 나서 전혀 뛰지 않고 있다는 저는 풀코스도 물론 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뛰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갑자기 마라톤을 잘했다 이게 묻는 거는 필요 없어요. 아주 통쾌해지는데.